여러분, 오늘 사연은 한 의사와 간호사의 특별한 첫 만남에서 시작됩니다. 사랑했던 두 사람이 상견례에서 시어머니의 몇 마디 질문으로 파혼까지 하게 되는데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현명한 시어머니가 아들의 삶을 구한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도현과 수진의 첫 만남은 우연이었습니다. 공통 지인이 주선한 모임 자리에서 처음 얼굴을 마주한 두 사람은 어색하게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김도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진이에요.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도현은 차분한 태도로 수진을 바라보았고, 수진은 밝고 환한 미소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시라고 들었어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아니에요. 간호사분들도 정말 힘드실 텐데요. 병원 일은 늘 함께 해야 하는 거잖아요. 두 사람은 서로의 직업에 대해 이야기하며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응급실 간호사로 일하고 있어요. 정신없는 날이 많지만 환자들이 나아지는 걸 보면 참 보람 있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응급실은 특히 어려운 환경이라고 들었는데요. 수진 씨 같은 분이 계셔서 환자들이 든든하겠네요. 도현의 진심 어린 칭찬에 수지는 부끄러워하며 웃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자주 연락을 주고받으며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첫 만남 이후 도현은 수진에게 식사를 제안했습니다. 수진 씨, 이번 주말에 시간 괜찮으세요? 맛있는 거 같이 먹으러 갈까요? 네, 좋아요. 도연 씨랑 이야기 나누는 게 정말 즐거웠거든요. 그날 저녁 두 사람은 도현이 추천한 작은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만났습니다. 수지는 메뉴를 살펴보며 농담을 건넸습니다. 도연 씨는 이런 데 자주 오세요? 병원 일이 바빠서 외식할 시간도 없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히려 소중한 사람과 보낼 시간은 더 특별하게 만들고 싶어요. 오늘은 수진 씨랑 함께 하니까 더 좋은 날이네요. 수지는 도현의 말에 얼굴이 붉어지며 수줍게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병원 이야기뿐만 아니라 어린 시절의 추억, 각자 꿈꿨던 미래 등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를 깊이 알아갔습니다. 도연 씨는 왜 의사가 되기로 결심하셨어요? 어릴 때 부모님이 크게 아프셨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의사 선생님 덕분에 가족을 지킬 수 있었죠. 그 경험이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멋지네요. 저도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싶어서 간호사가 되었거든요. 이날 이후 두 사람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둘의 관계는 점점 깊어졌습니다. 한 번은 도현이 갑작스러운 야근으로 약속에 늦은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수진 씨. 응급수술이 길어져서요. 괜찮아요. 도연 씨가 환자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거 제가 제일 잘 알잖아요. 수지는 도현의 사과를 따뜻하게 받아주며 밤늦게까지 기다려 주었습니다. 도현은 그런 수진의 모습에 더욱 깊은 사랑을 느꼈습니다. 또 다른 날, 수지는 도현이 일하는 병원 근처로 도시락을 쌓아 들고 찾아왔습니다. 점심은 드셨어요? 아니면 제가 직접 만든 도시락 한번 드셔보실래요? 수진 씨가 이런 걸 준비할 줄은 몰랐네요. 정말 감동이에요. 도현은 도시락을 먹으며 고맙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날 두 사람은 병원 근처 공원에서 데이트를 하며 소소한 행복을 만끽했습니다. 연애 1년째 되던 날, 도현은 프러포즈를 결심했습니다.
작은 루프탑 레스토랑을 예약한 도현은 테이블 위에 꽃과 초를 장식하며 수진을 기다렸습니다. 도연 씨, 여긴 정말 예쁘네요. 이런 데는 처음 와봐요. 수진 씨에게 딱 어울릴 것 같아서요. 오늘은 아주 특별한 날이니까요. 식사가 끝난 뒤 도현은 수진에게 작은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수진 씨, 저는 수진 씨와 함께할 미래를 꿈꿔왔어요. 평생 제 옆에 있어 주시겠어요? 수진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도 도연 씨와 함께하고 싶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고 서로의 가족을 만나 구체적인 일정을 잡기로 하였습니다. 한 달 후 상견례를 하였습니다. 고급 한정식집의 넓은 룸, 양가 부모님과 도현, 수진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정갈한 한식 코스 요리가 차려져 있었고 긴장한 듯 보이는 두 사람을 사이에 두고 부모님이 인사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도현의 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 양, 우리 아들과 이렇게 만나게 된 게 정말 감사하네요. 도연이가 항상 수진 양 얘기만 했거든요. 좋은 분을 만난 것 같아 다행입니다. 수진은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버님, 저도 도연 씨를 만나면서 많이 배웠어요. 정말 좋은 분이라 제가 더 감사하죠. 수진의 아버지도 화답했습니다. 우리 딸이 조금 모자란 점도 많지만 도연 씨가 잘 챙겨주셔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두 사람이 서로에게 좋은 인연이 된 것 같아 기쁘네요. 대화는 순조롭게 이어졌습니다. 도현의 어머니 윤정 씨는 처음에는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수진을 바라보는 시선이 점점 날카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윤정 씨는 조심스럽게 수진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수진 양, 병원에서 일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다고 했죠? 네, 벌써 6년째입니다. 처음에는 적응하기 힘들었지만 지금은 제 일이 정말 좋아요. 윤정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응급실이라고 했지요? 거긴 워낙 바쁘고 긴박한 곳이라 후배들도 참 많을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저희 병원에는 새로 들어오는 간호사들도 많아서 항상 함께 배우고 도와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수진의 말에 윤정 씨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하더니 살짝 미소를 거둔 채 묻습니다. 수진 양이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겠군요. 가끔 엄격하게 대할 때도 있겠어요? 수진은 조금 당황했지만 밝게 대답했습니다. 네, 필요할 때는 엄격해야 할 때도 있죠. 다들 제 마음을 이해해 주더라고요. 그 순간 윤정 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수진의 말을 곱씹으며 마음속에서 무언가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상견례는 여전히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유지했지만 윤정 씨는 계속해서 수진을 살피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수진 양, 병원에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후배가 있나요? 글쎄요, 다들 열심히 일하고 있어서 딱 한 명만 떠올리긴 어렵네요. 윤정 씨는 애써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혹시 지연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 있나요? 제 친구 딸 이름인데 간호사로 일했었거든요. 수진은 순간 멈칫했지만 금세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지연이요? 글쎄요, 워낙 많은 사람들이 오가다 보니 기억이 나지 않네요. 혹시 어느 병원에서 일하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윤정 씨는 대답하지 않고 미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점점 확신이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윤정 씨는 상견례 자리에서의 대화를 이어가며 점점 수진에 대한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갔습니다. 그녀는 물 한 모금을 마시며 태연한 척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수진 양, 정말 병원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혹시 후배들이 조금 힘들어하거나 그런 일은 없었나요? 수진은 순간 움찔했지만 금세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런 일은 없었어요. 가끔 일이 바빠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있지만 다들 잘 적응해 나가더라고요. 윤정 씨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며칠 전 친구가 했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우리 지연이가 병원을 그만둔 이유가 태움 때문이라고 했잖아. 그 선배 간호사가 얼마나 심하게 괴롭혔는지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까지도 그 이름을 잊지 못한대. 수진이라는 이름이었어. 윤정 씨의 손은 테이블 아래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금 눈앞에 앉아 있는 사람이 그 이야기에 등장했던 수진이라는 사실을 점점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도현은 어머니의 이상한 태도를 감지하고 물었습니다. 어머니, 뭔가 불편하신 거예요? 윤정 씨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도현아. 그냥 이런 자리가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 수진 역시 묘한 긴장감을 느끼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왜 어머님이 나를 이렇게 유심히 보시는 걸까? 혹시 내가 뭔가 잘못했나? 상견례는 마무리되어 가고 있었지만 윤정 씨의 마음속에는 의심과 분노가 점점 더 커지고 있었습니다. 상견례가 끝난 밤, 도현은 어머니 윤정 씨의 무거운 표정을 보고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 있으세요? 상견례 때부터 계속 이상해 보이셨어요. 윤정 씨는 한참 동안 침묵을 지키며 아들의 질문을 고민하듯 바라보다가 결국 깊은 한숨과 함께 입을 열었습니다. 도현아, 내가 결혼하려는 수진이라는 아이 내가 들었던 한 이야기에 나오는 그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어머니, 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수진이가 무슨 문제라도 있다는 거예요? 윤정 씨는 아들의 손을 잡으며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내 친구의 딸, 지연이 이야기야. 그 아이가 병원에서 무너진 이유가 바로 수진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됐다. 도현은 순간 굳어버린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설마요, 어머니. 수진이가 그런 짓을 했을 리 없어요. 저는 2년 동안 그녀를 지켜봐 왔어요. 윤정 씨는 친구의 딸 지연이 겪었던 일을 하나하나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이는 간호사로 처음 병원에 들어갔을 때 참 열심히 일했대. 항상 환자들에게도 친절하고 동료들에게도 적극적이었다고 했어. 그런데 그 병원에서 수진이라는 선배를 만나고부터 모든 게 망가지기 시작했지. 도현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물었습니다. 뭐가 망가졌다는 거예요? 수진은 처음엔 작은 실수에도 지적하는 정도였대. 그러다 지연이가 수액 연결을 잘못한 일이 있었어. 그날 수진은 모든 간호사들 앞에서 소리쳤다고 했어. 너 같은 게 간호사라니 환자가 불쌍하다고. 지연이는 그 자리에서 얼굴이 빨개지고 손이 떨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대. 윤정 씨는 잠시 말을 멈추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일이 시작이었어. 이후로 수지는 틈만 나면 지연이를 불러서 작은 실수를 트집 잡고 다른 간호사들 앞에서 비웃었다고 했어. 너 같은 애는 여기 있을 자격 없어.
이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했다고 하더구나. 도현은 한숨을 내쉬며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설마요, 그게 정말이라면 너무 끔찍해요. 윤정 씨는 더욱 무거운 목소리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게 다가 아니야. 지연이가 유일하게 마음을 열었던 동료들이 있었는데 수진이 그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했대. 하루는 동료 의사에게 이렇게 말했대. 지연이가 당신에게 너무 들이대는 것 같아요. 다들 그 이야기로 웃고 있어요. 그 소문이 병원 전체로 퍼졌고 지연이는 그 의사와 어색한 관계가 되었지. 그뿐만이 아니야. 다른 간호사들에게도 지연이는 너무 허영심이 강하다고 말하고 심지어는 지연이의 작은 행동까지 과장해서 소문을 퍼뜨렸대. 지연이가 정말 열심히 일해도 결국 아무도 그녀의 편이 되지 않았어. 윤정 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연이는 점점 병원에서 고립됐어. 점심시간에는 혼자 앉아 밥을 먹었고 근무를 끝내고도 누구와도 말하지 못했대. 그러다 결국 출근길에서 극심한 불안 발작을 겪었고 병원에 들어가는 것조차 두려워졌다고 했어. 윤정 씨는 눈을 감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결국 지연이는 병원을 그만뒀어. 하지만 그 이후가 더 문제였지. 병원을 떠난 뒤 몇 주 동안 방에 틀어박혀 있었대. 부모님이 아무리 설득해도 나올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고 했어. 그러다 어느 날 지연이 방에서 편지를 발견했대. 내가 이 세상에 있을 자격이 없는 것 같다는 내용이었어. 다행히 그날 극단적인 선택을 막았지만 지연이는 정신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어. 도현은 충격의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그런 일이 있었다니요. 지연이는 이후로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와 심각한 우울증 진단을 받았대. 상담 중에도 수진이라는 이름을 계속 언급했다고 했어. 수진 선배가 나를 죽고 싶게 만들었다라는 말도 했다고 하더구나. 윤정 씨는 아들을 바라보며 간곡히 말했습니다. 도현아, 나는 내가 수진이와 결혼하기 전에 정말 이 아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결정했으면 좋겠어. 그 아이가 지연에게 했던 행동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어. 그건 인성이 드러나는 일이야. 도현은 머리를 감싸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수진에게 이 이야기를 물어봐야겠어요. 사실인지 확인해야 할 것 같아요. 윤정 씨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물어보면 당연히 부정할 거야. 사람은 과거를 숨기기 마련이니까. 하지만 내가 정말 평생 함께할 사람이라면 그녀의 과거를 제대로 알고 판단하는 게 맞지 않겠니? 도현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사랑했던 사람의 모습과 어머니가 들려준 진실이 충돌하며 그는 점점 혼란에 빠져들었습니다. 도현은 어머니와의 대화 이후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사랑했던 수진의 모습과 어머니가 들려준 이야기가 계속해서 머릿속에서 충돌하며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수진이 정말 그런 일을 했을 리 없어. 하지만 어머니가 거짓말을 하실 분도 아니고 대체 진실이 뭘까? 결국 도현은 진실을 직접 확인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수진이 일하는 병원에는 도현과 같은 의예과를 졸업한 동기 준혁이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친한 사이는 아니었지만 과거 한두 번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도현은 병원에 전화를 걸어 준혁의 근무 시간을 확인한 뒤 직접 병원을 찾았습니다.
준혁아, 나야, 김도현, 잘 지내지? 도연아, 웬일이야? 연락도 없더니 병원까지 찾아오고. 준혁은 의아해하면서도 반가운 듯 도현을 맞아주었습니다. 도현은 병원 근처 카페에서 준혁과 마주 앉았습니다. 사실 너한테 물어볼 게 있어서 왔어. 중요한 일이야. 뭐야? 갑자기 분위기가 왜 그래? 무슨 일인데? 도현은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이라고 알아? 이 병원 응급실 간호사로 일하고 있는 사람인데 준혁은 이름을 듣자마자 순간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수진? 응, 알아. 왜 갑자기 수진 얘기를 꺼내? 도현은 준혁의 반응에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그 사람이랑 내가 결혼을 약속했거든. 그런데 수진에 대해서 좀 더 알아봐야 할 것 같아서. 준혁은 미묘한 표정을 지으며 잠시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결혼? 그 수진이랑? 그래, 혹시 무슨 문제라도 있어? 준혁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도연아, 너랑 친하지 않아서 내가 이런 말 하긴 좀 그렇지만 수진에 대해선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 도현은 준혁의 말을 듣고 불안한 마음에 서둘러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야? 수진이가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거야? 준혁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할게. 수진 겉으로는 밝고 친절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병원 내에서는 꽤 악명 높은 사람이야. 특히 후배 간호사들 사이에서. 도현은 놀라며 물었습니다. 악명 높다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데? 준혁은 말을 이으며 구체적인 에피소드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새로 들어온 신입 간호사들 있지. 수진은 그 애들한테 유난히 엄격했어. 어느 정도냐면 사소한 실수 하나라도 하면 간호사실에서 크게 소리를 질렀고 환자들 앞에서도 공개적으로 꾸짖었지. 한 번은 한 신입이 환자의 수액을 늦게 교체했다가 수진한테 1시간 동안 호되게 혼났다고 하더라. 도현은 준혁의 말을 믿기 힘든 듯 반문했습니다. 그래도 그건 환자를 위한 걸 수도 있잖아. 일을 잘하게 하려고. 그랬다면 다행이지. 하지만 수진이 하는 행동은 그걸 넘어서. 그 신입 간호사는 그날 집에 돌아가서 울면서 부모님께 병원을 그만두겠다고 했대. 수진이 말투가 얼마나 모욕적이었는지 자존감이 완전히 바닥났다고 하더라. 도현은 점점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준혁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수진이 이간질로도 꽤 유명해. 병원 내에서 서로 친한 동료들이 있으면 꼭 한 명을 겨냥해서 소문을 퍼뜨리곤 했거든. 소문이라니? 어떤 소문을 퍼뜨렸는데? 준혁은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한 번은 다른 간호사랑 응급의학과 레지던트가 조금 친하게 지냈거든. 수진이 뒤에서 그랬대. 둘이 몰래 사귀는 거 아니야? 라면서. 그 소문이 돌면서 간호사는 아예 의사를 피하게 됐고 결국 둘 다 서로를 의심하면서 멀어졌지. 그건 단순한 오해 아니었을까? 도연아, 내가 왜 이 얘기를 너한테 하는지 알아? 수진은 그런 소문이 퍼질 때마다 뒤에서 웃으며 상황을 즐겼대. 그게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이었다는 거야. 도현은 더 이상 준혁의 말을 듣기가 힘들었지만 진실을 알아야 한다는 생각에 끝까지 이야기를 들으려 애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넌 지연이라는 간호사 이름 들어봤어? 지연 어머니가 언급하셨던 그 이름인데 준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 지연이라는 간호사가 수진 때문에 병원을 떠난 걸로 유명했어. 수진이 지연한테 얼마나 심하게 굴었는지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도 수진 이름을 언급했다고 하더라. 지연이 부모님이 병원에 항의까지 왔을 정도야. 도현은 준혁의 말을 들으며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사랑했던 사람의 모습과 충격적인 이야기가
완전히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준혁아, 내 말이 사실이라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준혁은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도연아, 내가 결혼을 고민하는 건 충분히 이해해. 하지만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온다는 건 뭔가 이유가 있다는 거겠지. 너도 잘 판단해봐. 도현은 카페를 나서며 한참 동안 혼자 걸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사랑과 의심, 그리고 어머니의 말이 뒤엉키며 답을 찾을 수 없는 혼란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도현은 준혁의 이야기와 어머니의 말을 들은 후에도 마음속 혼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수진이 정말 그런 사람이었을까? 내가 알고 있는 모습은 가면일까? 아니면 모두가 오해하고 있는 걸까? 결국 도현은 직접 확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머니를 찾아가 부탁했습니다. 어머니, 지연 씨를 만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어요. 그래야 제가 확실하게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윤정 씨는 아들의 말에 잠시 망설였지만 그의 간절한 표정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다. 내가 지연이에게 연락해 볼게. 하지만 내가 듣게 될 이야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걸 기억해라. 며칠 뒤 도현은 한 조용한 카페에서 지연을 만났습니다. 지연은 수척한 얼굴과 약간 경계하는 태도로 도현을 맞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연 씨. 윤정 이모님 말씀 듣고 왔어요. 안녕하세요. 지연 씨.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연은 긴장한 듯 손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가 다시 무릎 위로 가져가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제가 이런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솔직히 좀 두려워요. 하지만 제가 겪은 일을 제대로 말하는 게 맞겠죠. 도현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께 들은 이야기와 병원에서의 일들이 정말 사실인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수진에 대해 잘못된 판단을 하고 싶지 않아서요. 지연은 눈을 감았다가 뜨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사실이라면요? 수진 씨가 정말 그렇게 했다는 걸 알게 되면 도연 씨는 뭘 할 건가요? 도현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사실이라면 결혼을 다시 생각할 겁니다. 지연 씨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지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 선배는 처음엔 친절했어요. 환하게 웃으면서 뭐든 물어봐도 된다고 했죠. 하지만 그건 다 가면이었어요. 제가 첫 실수를 했을 때부터 그녀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도현은 놀란 얼굴로 물었습니다. 태도가 달라졌다고요? 네. 처음엔 작은 실수였어요. 환자 차트를 잘못 정리한 건데 수진 선배가 그걸 간호사실에서 다 들게 말했죠. 너 같은 애는 왜 간호사를 하는 거야? 그날 저는 도망치듯 병원을 나왔어요. 지연은 말을 멈추고 물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부터는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어요. 제가 하는 모든 일을 트집 잡고 다른 동료들에게 저 애는 절대 믿으면 안 된다고 말하고 다녔어요. 점심시간에는 제 옆에 아무도 앉지 않았어요. 도현은 마음이 무겁게 내려앉는 걸 느끼며 물었습니다. 그 정도로요? 지연은 울분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도현은 지연과의 대화에서 이어지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지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과거의 고통을 하나하나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수진 선배는 단순히 저를 꾸짖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남자 의사 선생님들이 저랑 조금이라도 친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이면
반드시 그 귀에 소문을 내기 시작했어요. 소문이라니 무슨 소문을요? 지연은 손을 꼭 쥐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 선배가 응급의학과 레지던트 선생님에게 저에 대해 이렇게 말했대요. 지연이가 당신한테 지나치게 들이대는 것 같지 않아요? 다들 저 애가 남자만 보면 그런다던데요. 이 말이 병원 전체에 퍼지기 시작했어요. 도현은 충격의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게 정말 사실이에요? 지연은 울분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그 소문 때문에 저는 레지던트 선생님과 말을 나누는 것조차 어려워졌어요. 의사 선생님들도 저를 피하게 됐고, 동료 간호사들은 저를 무시했어요. 아무도 제 옆에 앉지 않았고, 점심시간에도 혼자 밥을 먹어야 했어요. 지연은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수진 선배는 간호사들 사이에서도 저를 고립시키려고 했어요. 다른 동료들에게 몰래 다가가서 제 험담을 했죠. 지연이가 자기 실수는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린다더라. 너무 거만해서 일같이 하기 불편하지 않아? 이런 말들을요. 그 결과 저는 점점 병원에서 혼자가 되었어요. 근무 시간이 끝나면 동료들은 저를 남겨두고 다 같이 식사를 하러 가고, 단톡방에서는 제 존재를 무시한 채 대화를 나누더라고요. 지연은 조용히 핸드폰을 꺼내며 도현에게 건넸습니다. 여기 그 단톡방 캡처와 수진 선배가 저한테 보낸 문자, 그리고 통화 녹음이 있어요. 수진 선배가 어떻게 저를 괴롭혔는지 다 들어보세요. 도현은 핸드폰을 받아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지연아, 너 정말 한심하다는 말 많이 듣지? 내가 병원에 있는 것 자체가 민폐야. 제발 그만둬줬으면 좋겠어. 너 같은 사람은 다른 동료들에게도 피해만 줄 거야. 정신 좀 차리라고. 도현은 녹음을 듣는 내내 손이 떨렸습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수진의 목소리였기 때문입니다. 모든 증거를 확인한 도현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수진을 만나 사실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도현은 수진과 마지막 대화를 나누기 위해 한 조용한 카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수진은 여느 때처럼 밝은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도현의 굳어진 얼굴을 보고 표정이 서서히 굳어갔습니다. 도연 씨, 갑자기 왜 보자고 한 거예요?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도현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수진, 우리 결혼은 여기서 끝내야 할 것 같아. 내가 병원에서 했던 일들을 모두 알게 됐거든. 수진은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황급히 반문했습니다. 병원에서 내가 뭘 했는데 누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 거야? 도현은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지연아, 너 같은 애가 병원에 있다는 게 끔찍해. 제발 나가줬으면 좋겠어.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 알아? 내가 문제야. 지연아. 수진은 놀란 눈으로 녹음을 듣더니 손사래를 치며 소리쳤습니다. 그건 정말 내가 한 게 아니야. 누가 내 목소리를 흉내내서 그런 거야. 날 모함하려고 한 걸 거야. 도현은 냉소를 띠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만해, 수진. 문자, 단톡방 캡처, 그리고 병원 간호사들의 증언까지 다 확보됐어. 내가 지연 씨를 괴롭히고 동료들 사이를 이간질하며 왕따를 만든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야. 수진은 도현의 손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며 간청했습니다. 잘못했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다신 안 그럴게. 제발 이번 한 번만 날 용서해줘. 내가 널 정말 사랑해, 도연 씨. 도현은 그녀의 손을 뿌리치며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사랑? 내가 사람의 마음을 짓밟으며 살았다는 걸 알게 된 이상 나는 너를 사랑할 수 없어. 내가 한 행동은 용서받을 수 없어. 뜻밖의 손님들. 진실을 직면하다. 그 순간 문이 열리며 윤정 씨와 수진의 어머니, 그리고 또 한 명의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수진은 놀란 표정으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 윤정 어머님. 그리고 이분은 대체 누구세요? 수진의 어머니는 차가운 표정으로 딸을 바라보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수진아, 내가 너한테 묻고 싶다. 내가 병원에서 했던 짓들, 지연이라는 아이에게 했던 짓들 다 들었다.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니? 수진은 더 당황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지연이요? 그게 대체 무슨 소리예요? 엄마, 내가 뭘 했다고 그래요? 그때 지연의 어머니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수진은 그녀를 처음 보는 사람인 듯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이분은 누구신데 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지연의 어머니는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며 한마디 한마디에 힘을 실어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괴롭힌 지연이의 엄마다. 내 딸이 내가 보낸 문자와 통화 때문에 매일 밤 울었어. 내가 퍼뜨린 소문 때문에 병원에서 아무도 우리 딸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다고. 수진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정말 오해야. 지연이라는 애가 나한테 먼저 무례하게 굴었어요. 그래서 제가 잠깐 화를 냈던 것뿐이에요. 윤정 씨가 차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화만 냈다고? 내가 화를 낸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소문을 퍼뜨리고 사람을 고립시킨 거야. 그게 너의 본 모습이라는 걸 이제는 숨길 수 없게 됐어. 새 어머니의 질타 가면이 벗겨지다. 수진의 어머니는 딸을 똑바로 쳐다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수진아, 정말 내가 한 행동 맞니? 이 녹음 속 목소리가 내 목소리 맞아? 내가 사람을 이렇게까지 무너뜨렸단 말이야. 수진은 바닥에 주저앉으며 울먹였습니다. 엄마 잘못했어. 땐 정말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랬어. 내가 그렇게까지 할 의도는 아니었어. 지연의 어머니는 울분을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의도가 아니었다고? 우리 딸은 내가 한 말 때문에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내가 뿌린 소문 때문에 하루하루를 지옥처럼 살았다고. 내가 사람이라며 이런 변명을 할 수 있어? 윤정 씨는 단호히 말을 이었습니다. 수진 양, 너 같은 사람은 간호사로 있을 자격이 없어. 사람의 마음을 짓밟으면서 어떻게 환자를 돌볼 수 있겠어? 지금 당장 병원을 떠나야 해. 수진의 어머니도 눈물을 닦으며 말을 덧붙였습니다. 수진아, 나도 너를 용서할 수 없어. 내가 한 행동의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해. 더 이상 이 병원에 머물러서는 안 돼. 수진은 울면서 땅에 고개를 떨궜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며칠 뒤 병원 게시판에 수진의 사직 소식이 올라왔습니다. 수진 간호사가 결국 병원을 떠났대. 다행이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생했는지 몰라. 이제 병원 분위기도 좋아질 거야. 지연도 어머니로부터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조금 마음이 편해질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은 누군가의 잔혹한 과거가 드러나고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장면을 담았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구독과 좋아요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다음 사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